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한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예쁜 가정을 이루고 지내고 있지만 과거에도 큰 아픔이 있었고 결혼 이후에도 큰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서도 꺼내기 어려웠던 이야기인데 오늘 익명으로 사연을 적어볼까 합니다. 제 이름은 가명으로 쓸 테니 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정으로 인해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르고 홀로 학원을 다니며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대학까지 간 걸 보시고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복학생 선배 한 명을 만나게 됐고 인연이 되어 사귀게 됐어요. 그이는 인물도 훤칠하고 성실한 남자였고 책임감도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답니다. 저희는 연애를 꽤 길게 했어요. 둘 다 평범한 집안이기도 했고 저희의 힘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서 대학 졸업하고 각자 취업을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연애는 제가 대학 때부터 31살까지 거의 10년의 연애를 하고 나서야 결혼이라는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작은 아파트긴 했지만 자가로 마련했고 혼수도 저희의 힘으로 모든 걸 마련했어요. 제 아픈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 기적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 모두 저희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 박수갈채를 받으며 한 남자의 아내가 됐습니다. 저희 둘은 중소기업보다 조금 큰 중견기업에 다니며 맞벌이를 했고 사정이 더 좋아진다면 그때 아이를 가지기로 계획했어요. 하지만 계획은 역시 계획일 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달 만에 아이가 들어섰답니다. 여보, 나 2줄 나왔어. 임신인가 봐. 뭐? 임신? 와, 그럼 나 아빠 되는 거야? 오예! 좋아할 땐가? 우리 계획해서 임신하기로 했잖아. 우리 아직 대출금도 남았고 직장도 더 좋은 데로 이직하게 되면 아이 낳기로 했잖아. 여보, 그런 게 어딨어. 하늘이 내려준 우리의 선물인데 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난 너무 좋아. 내가 2배, 3배로 열심히 일해서 멋진 가장이 될게. 알겠지? 당신은 당연히 믿지. 10년이 넘도록 나를 사랑해주고 보듬어줬잖아. 그리고 과거의 상처까지 다 치유해준 사람이란 말이야. 요즘도 과거 생각나? 고등학교 때 괴롭힘 당했던 일? 자주는 아니고 가끔 악몽을 꿔. 다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다 잊어버리진 못했나 봐. 날 심하게 괴롭힌 애가 아직도 꿈속에 나와서 날 괴롭게 해. 그래도 당신 덕분에 많이 치유됐어. 항상 고맙게 생각해. 내가 더 잘할게. 그래서 당신이 행복 말고는 다른 감정은 느끼지 않도록 해줄 거야. 나 박민호 끝까지 김세라 당신을 사랑하겠노라. 내가 당신 때문에 웃는다. 나중에 나 애 낳고 몸매 퍼져도 지금처럼 대해야 한다. 나한테 관심 안 주면 혼날 줄 알아? 당연하지. 당신은 날 아직도 몰라? 이 사나이의 수뇌부를 실컷 봤으면서 말이야. 어쨌든 당신은 이제부터 태교에 전념해. 회사도 그만둘 생각해봐. 아니야, 무슨 퇴사를 해. 우리 좋은 아파트 가서 살아야지. 그때까진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돈 벌어야 해. 내가 못나서 미안하다. 하지만 여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대기업에 이직도 할 테니까 걱정 내려두고 당신이랑 뱃속에 우리 아이만 생각해. 고마워. 그럼 아이 출산하고 육아휴직은 생각해 볼게. 퇴사는 아닌 것 같아. 나도 아직 젊고 애기는 양가 부모님이 봐주신다고 했으니까 도움 받으면 충분히 맞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임신을 하고 그이와 이런저런 미래 이야기를 나눴고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임신 4주차라고 하더군요. 의사의 말에 다시 한 번 더 기뻐했고 조심조심 일하며 일상을 보냈어요. 이듬해 건강한 아들을 출산해서 새 식구로 늘어났고 남편에게도 좋은 소식이 생겼답니다. 여보, 나 대기업에 이직 성공했어. 그것도 과장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당신 최고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책임 있는 가장이 되겠다고 했잖아. 여보, 육아휴직이 아니라 그냥 퇴사해. 당신 아이 낳느라 고생하면서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 바깥 일은 나 혼자 해도 충분하니까 집에서 아이만 돌보는 게 어때? 말은 너무 고마운데 나도 일은 해야지. 아무리 당신이 큰 회사로 가게 됐다고 해도 같이 버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아니야. 나 대기업에 들어온 이상 목숨 바쳐서 일할 거야.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때까지 버틸 거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만 믿고 쉬어. 다른 거 생각 말고 우리 아들만 생각하자고.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준다 했어도 엄마가 키우는 것보다 좋진 않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그럼 일단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내보고 판단할게. 이렇게 남편이 대박 행진을 하면서 저에게 큰 안정감을 줬어요. 저는 열심히 아이를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었죠. 결국 이듬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저는 육아를 하면서 재택근무로 하루 4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답니다.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과거 무섭고 두려웠던 학창시절 때는 시간이 진짜 느리게 갔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좋을 때만 시간이 빨리 지나가나 봅니다. 여하튼 세월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남편은 차장을 거쳐 부장이 됐습니다. 또 저희가 사는 도시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죠. 이전에 살던 집도 나쁘진 않았지만 새 아파트에 이사와 보니 신세계였어요.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천장도 높아서 신기했고 거실도 방도 엄청 넓어서 아이와 놀기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걱정할 일, 힘든 일, 슬플 일, 화나는 일 같은 건 없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사 간 지 한 달 만에 옆집 여자와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게 됐는데 제가 아주 잘 알던 여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를 왕따 시켰던 주범이자 괴롭히던 악마 같은 동창생이었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동창이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야, 세라야. 너 박세라 맞지? 진중여고 박세라. 사람 잘못 보셨어요. 지나갈게요. 에이, 맞잖아, 김세라. 나한테 맞고 다니던 년 맞잖아. 저를 괴롭힌 게 자랑스럽다는 듯이 키득거리며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모른 척하는 걸 관두고 동창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젠 제가 걔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맞아, 나 김세라야. 이옥주, 너는 예나 지금이나 철없어 보인다. 날 때리고 다닌 게 자랑스러웠니? 큰 소리로 떠드는 걸 보니까 아직도 정신이 덜 성숙한 것 같아. 2년 이거 많이 컸네? 나한테 처맞고 학교 자퇴한 년이. 야, 세월이 흘렀다고 네 주인님을 이따위로 대해도 되는 거냐? 너 차렷해봐. 차렷! 웃기지도 않네. 옥주야, 일진놀인 그만해. 그리고 내 얼굴 봐도 아는 체 하지 마. 역겨우니까. 야, 우리 사람 많이 컸네. 옛날 같았으면 오줌 질질 지렸을 텐데.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집 현관문을 열려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긴장한 손가락이 연신 번호를 틀리게 눌렀답니다. 악마 같은 동창을 만나 겁에 질린 거였죠. 왜? 비밀번호 까먹었어? 너 나보고 겁먹었구나? 거봐, 넌 내 영원한 꼬봉이라니까.
근데 너 시집은 잘 갔나 보다. 어떻게 이런 아파트에 살 수가 있지? 물론 지금 너의 모습은 고딩 때처럼 빈티가 철철 흘러. 누가 겁을 먹었다고 그래? 그리고 나한테 빈티가 난다고? 치, 너는 산티에 날라리 티 나거든? 구역질 나니까 말 그만 걸어. 야, 우리 세라가 이 주인님 옥주한테 까불 줄 알고. 너 오랜만에 기합 좀 받아볼래? 밖으로 나갈까? 손 좀 봐줘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너랑 왜 밖에 나가겠니? 일진놀이 할 거면 네 잘난 친구들 불러서 놀아봐. 아, 걔들이 널 안 만나주는구나. 소문 듣자니 아무도 너랑 연락 안 한다며? 얼마 전에 나한테 동창회 나오는 문자가 왔더라. 이옥주 쓰레기 같은 년은 안 불렀으니 나더러 참여하라고 말이야. 너가 시켜서 날 괴롭힌 애들 모두 사과하고 싶다고 날 찾더라고. 물론 나는 거절했지. 여하튼 이 정도만 들어도 감이 오지? 널 숭배하던 애들이 모두 정신 차렸다는 걸. 그리고 모두 널 똥으로 여기고 피한다고. 넌 패배자야. 뭐야, 어떤 년이 그딴 문자 보냈어? 다들 내 앞에선 내 발로 기는 강아지 같은 년들이 뒤에서 그따위 막말을 해? 누구야? 내가 그걸 왜 말해줘야 하니? 그리고 걔네들도 너랑 다를 거 없어. 네가 날 괴롭혔을 때 똑같이 즐기고 쳐웃던 년들이잖아. 여하튼 넌 그런 형편없는 년들한테 뒤통수 맞았어. 에휴, 불쌍하다. 동창년에게 한 방 먹여주니 긴장이 풀리면서 비밀번호가 정확히 눌러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옥주의 얼굴을 보고 희죽거리고 들어갔습니다. 야, 어딜 들어가? 너 가만 안 둬. 내 옆집으로 이사 오게 된 이상 넌 도가내든 쥐야. 현관문을 닫고 들어오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에 눈물 콧물이 터져 나왔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옥주한테 당한 게 엄청나거든요. 매를 맞는 건 기본에다가 치욕스러운 짓을 많이 당했어요.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이 괴롭히는 것보다 더 심했다고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글로 서술하기엔 제가 너무 떨리고 끔찍해서 자세히 적진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옆집에 최악의 악연인 옥주가 살게 된 걸 알고 나서 집 밖에 나갈 때마다 눈치를 보고 나갔어요. 행여나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공포에 떨다가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현관을 나설 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아파트 밖을 나갔고 들어올 때 역시 잘 살펴가며 들어왔습니다. 처음 옥주와 마주치고 나서 한 달 동안 만나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근데 제 악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학교 담임 선생님이 학교로 빨리 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달려가 봤더니 교무실 안에 옥주가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들이 같은 반 아이에게 얻어맞았는데 그 아이가 옥주의 아들이었어요. 괴롭힘을 되물림한 옥주가 증오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맞았다는 걸 알고 엄마의 힘이 발동했어요. 그 순간 무서운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아들이 내 아들이랑 같은 반 친구였구나. 그러게, 세상 참 좁다. 우리가 여고 동창인데 자식들은 초등학교 같은 반이네. 완전 인연이다, 그치? 야, 이옥주! 옛날 이야긴 집어치워! 지금은 애들 엄마로서 이야기를 해야겠어. 너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애들끼리 놀다 보면 싸울 수도 있지. 뭘 이런 거로 흥분하고 그러니? 그리고 듣자하니 네 아들이 친구가 없는 왕따라서 내 아들이 놀아줬다 그러더라. 그렇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네 아들이 내 아들의 성의를 무시했대. 그래서 혼을 내준 거라고. 너는 네가 괴롭혔을 때 했던 변명을 똑같이 되풀이하니? 네 아들이 내 아들 얼굴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내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래, 애들이 따돌림 당하고 맞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옥주,
너는 아들도 너처럼 키우고 있구나. 나이 처먹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어디서 혓바닥을 마음대로 놀려? 야, 애들 싸움에 왜 어른들까지 나서려고 그래? 그냥 좋게 끝내면 되잖아. 내가 치료비랑 다 대줄게. 보상해 준다고. 아, 돈으로 해결하시겠다? 그건 당연한 거고. 네 아들한테 사과시켜. 내 아들한테 사과하란 말이야. 사과? 아유, 그래, 사과시킬게. 아들,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줘. 그러자 그녀 아들이 억지로 제 아들에게 사과하더군요. 맘 같아선 옥주에게 더 심한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장소가 학교고 애들 보는 앞에서 더 심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사과와 치료 보상금을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옥주가 며칠 뒤에 아파트 복도에서 저와 마주치며 또 시비를 걸더군요. 이번엔 제 아들 흉까지 보더라고요. 야, 김세라, 패션이 그게 뭐냐? 우리 아파트에 격떨어지게 그따위 옷 입고 다니니? 넌 회사 다닌다면서 낮엔 무슨 일이냐? 잘렸니? 뭐? 내가 잘려? 대기업에서 우수 직원으로 뽑혀서 자유롭게 시간 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긴 네가 대기업에 대해 뭘 알겠니? 야, 네 아들은 괜찮냐? 애 좀 강하게 키워야겠더라. 삐쩍 말라서 누구라도 때리고 싶게 생겼잖아.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어른이란 사람이 8살 어린애한테 때리고 싶게 생겼다는 말이 가당키나 해?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다. 너 나보고 아는 척 좀 그만해. 구역질 나니까. 인연이 내가 말 받아주니까 만만하게 보나 보네. 야, 세라야, 나 옥주야. 진중여고 대장 이옥주라고. 어떻게 옛날 생각나게 한번 손 좀 봐줄까? 겨우 한다는 말이 그거냐? 여전히 무식하고 천박하네. 무식? 천박? 집에서 애나 보면서 사는 년이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한테 무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니? 예세라야, 나 곧 아파트 부녀회장 될 거야. 나한테 잘 보여야 할 거라고. 나이 먹고 대장놀이 또 해보려고? 맞아, 그러려고. 그래서 말인데 너 나한테 접시 좀 선물해라.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프랑스 브랜드 접시가 있는데 그걸 좀 사다 줘. 그럼 내가 널 귀엽게 봐줄게. 옥주야, 넌 아직도 옛날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딱하다. 대장놀이는 다른 아줌마들한테나 해. 나한텐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앞으로 괴로운 일 많이 생길 거야. 나를 한다면 하는 성격인 거 알지? 저는 그년이 뭐라 말하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들을 태권도장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아들은 식욕이 늘어 밥을 2그릇씩 먹었답니다. 진작 운동을 시켜줄 걸 하고 후회가 들 정도로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2달 뒤 아들이 노란띠를 따게 됐는데 태권도장에서 심사하는 걸 구경했어요. 어우, 발차기를 어찌나 잘하던지 멋있어서 반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태권도를 배운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연락이 와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발차기로 친구를 때린 것 같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역시나 아들이 발차기로 같은 반 친구를 혼내줬답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옥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야, 김세라! 넌 아들을 깡패로 키울 셈이니? 얘 얼굴 좀 봐! 퉁퉁 부은 거 안 보여? 어머, 진짜 심하게 부었네? 근데 애들끼리 놀다 보면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는 거라며. 맞는 애들은 맞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네가 말했었잖아. 네 아들이 뭔가를 잘못했겠지. 내 아들을 괴롭히려다가 되려 얻어맞은 게 아닐까? 뭐야? 이게 지금 내 속을 뒤집으려고 작정을 했나? 야, 당장 사과해! 그래, 사과하고 치료비 줄게. 옥주야, 근데 너무 흥분한 거 아니야?
이게 다 따지고 보면 네가 한 짓에 돌려받는 것 같은데. 아, 아니다. 애들 앞에서 내가 별말을 다 하네. 아들, 친구한테 사과해야지. 옥주는 화가 난 얼굴로 부들부들 떨었고 저는 아들과 그년의 아들에게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됐지? 사과했으니까 다 된 거 맞지? 근데 옥주야, 네 아들 잘 키워야겠다. 친구들 못살게 괴롭힌다고 소문이 다 났대. 꼭 네가 과거에 하던 짓이랑 똑같은 것 같으니까 철저한 훈육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애 교육을 네가 아닌 네 남편한테 시켜라. 네가 가르칠 자격이 없으니까.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저는 지난번 옥주가 짓거렸던 말의 몇 배로 갚아줬습니다. 옥주는 할 말을 잃고 흥분만 해서 얼굴만 시뻘개졌답니다. 담임 선생님도 저희 둘 사이가 어떤지 짐작했으니 쉽게 입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제대로 이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다시 교육해줬습니다. 태권도 발차기를 친구들에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확실하게 혼내주고 회유하며 이해시켜줬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한 방 먹여주고 며칠 뒤에 재택근무로 다른 일이 들어왔어요. 제가 영상 편집을 수준급으로 할 줄 알아서 프로덕션에서 편집 일을 해달라고 해서 미팅을 나가게 됐죠. 번화가 쪽의 카페에 들어가 일을 계약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계약주가 같이 걸어가는 걸 보고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내 아들님이 두들겨 팬 진훈의 엄마네. 여기서 뭐해? 옆엔 혹시 남편? 아, 옥주구나. 네 아들 괜찮니? 다시 한번 사과할게. 미안해. 그리고 이번엔 내 남편이 아니라 나한테 일 주는 사람이야. 신경 끄고 가던 길이나 가라. 일 주는 사람? 여기 술집 천지인데 혹시 너 술집에서 일하니? 아니면 술집 출신이었던 거야? 너 그렇게 더러운 애였어? 얘가 뭐라는 거야? 뚱딴지 같은 소리 말고 갈 길이나 가라고. 너랑 말 섞이면 시간만 아깝고 감정만 상하니까. 찔리는 게 있나 보네. 그러니까 날 피하려는 거지? 아,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 맞네. 맞아. 술집 출신인 게 분명해. 저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 무시하고 계약주와 만남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들을 학교 앞까지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줌마 셋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들어보니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703호 여자 말이야. 지금 남편 만나기 전에 술 따르던 여자래. 요즘도 술 따르러 나간다고 하더라. 아유, 정말? 그 몇 달 전에 이사 온 새 식구 집 말하는 거지? 나도 그 소문 들었어. 얼굴은 별론데 꽃뱀으로 많은 남자 벗겨먹었나 봐. 세상에, 그런 여자가 신분 세탁해서 대기업 다니는 남편 꼬셔서 우리 아파트에 사는 거라니 정말 재수없다. 그 여자 몰아내야 하는 거 아니야? 부녀 회장이 그러는데 더한 게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고. 어마어마한 폭탄이라니까 더한 무기가 생기면 703호 여자 쫓아내버리자고. 제가 꽃뱀이고 술집 여자라는 소문이 어디서 생겼는진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옥주가 저를 마녀 사냥하려고 말을 지어내서 소문낸 모양이었어요. 저는 헛소문을 짓거리는 새 여자를 아무렇지 않게 앞질러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더군요. 이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줌마들, 저 꽃뱀 아니고 술집 다닌 적도 없어요. 남편이랑 20살에 만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놈의 혓바닥 좀 조심하세요. 그러다 누가 뽑아갈지도 모른다고요. 그럼 실례. 시원하게 한 소리 했더니 새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소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아들을 학교 보내고 집에 돌아갔는데 현관문 앞에 누군가 대자보를 붙여놨더라고요. 거기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제가 하지도 않은 짓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과거 술집에서 놀던 년이라는 말을 장황하게 써뒀더라고요. 불결하니 저더러 이 아파트에서 꺼지라는 말도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는 것보다 유치하고 말할 가치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대자보를 찢어서 옆집 옥주집 앞에 버렸습니다. 그년이 한 짓이거나 다른 아줌마를 시켜서 한 짓일 테니 쓰레기를 알아서 치우라고 그년 집 앞에 버렸답니다. 그리고 남편 오기 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려는데 현관 앞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테러 행위였고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비실로 가 CCTV를 돌려보게 됐어요. 그런데 CCTV가 어제까지 녹화됐고 그날은 아무것도 녹화된 게 없었습니다. 범인을 잡을 길은 쓰레기를 뒤져서 이름이나 주소가 적힌 걸 찾아내는 것뿐이었어요. 경찰들은 저와 같이 쓰레기를 하나하나 확인해봤는데 누가 한 짓인진 밝히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지금으로선 잡을 방법이 없다며 그만 퇴장하더라고요. 결국 쓰레기는 제가 치우고 정리했답니다. 그날 화는 났지만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니 상종 안 하고 조용히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헛소문도 일일이 해명하지도 않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었는데 옥주가 제 뒤에서 부르더군요. 이야, 우리 아파트 스타 납셨네. 꽃뱀 출신 술집 아줌마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 사람 말 안 들리니? 내 말 씹는 거야? 사람이 여기 어딨니? 짐승 한 마리가 옆에 있긴 하네. 미친 개가 짖고 있네. 뭐?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아니,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중이니까. 나한테 말도 걸지 말고 피해줘. 아, 똥 냄새 난다. 제가 코를 막고 제스처를 취하자 옥주가 광분하며 달려들더군요. 제 머리카락을 잡아채길래 저도 똑같이 옥주의 머리털을 양손으로 잡고 쥐어뜯었습니다. 야, 김세라, 너 많이 컸다. 지금 나한테 해보자는 거냐? 똥이 떨어지지 않으니 내가 직접 떨어내는 수밖에 없잖아. 네가 헛소문을 퍼뜨려서 날 쥐어잡을 생각인가 본데 너한테 노란하지 않을 거야. 니년이 시작했으니 나도 똑같이 해주겠어. 지금 니년 머리털 싹 다 뽑아버리고 니년 혓바닥도 나무에 거름으로 줄게 이년아. 옥주는 제 힘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게 됐고 저는 그년의 머리털을 계속 쥐어뜯었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일까지 회상하며 제대로 한 방 먹여주려고 안간힘을 쓰며 머리털을 잡아당겼답니다. 소란을 피우자 주민들이 몰려들었는데 모두 부녀회장 옥주에게 아부떠는 작자들 뿐이었습니다. 여자들이 한꺼번에 저에게 덤볐어요. 저는 눈을 뒤집고 각성했고 그 여자들까지 모두 힘으로 제압했어요.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는 걸 제대로 보여줬죠. 결국 5대1로 쌈박질을 했는데 제가 이기고 나머지 5은 앓는 소리를 내며 분리수거장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 번만 더 까불고 마녀 사냥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남편은 저에게 벌어진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알리지 않았죠. 매일 야근하며 힘들게 일하는 그이한테 집안일까지 신경 쓰게 해주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이가 제 산발한 머리카락을 보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여보, 머리가 왜 그래? 혹시 싸운 거야? 아니, 내가 누구랑 싸우겠어. 당신 오기 전에 침대에 누워 있었더니 머리가 뻗친 거야. 정말이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렇다니까. 당신은 집안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 그러니까 바깥일이나 신경 쓰셔. 나 부장되고 회사 생활 편해졌어.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도 돼, 여보. 아이 참, 난 별일 없다니까. 우리 아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당신도 자랑스러운 남편이니까 매일 웃음만 실실 나온다고. 그럼 다행이고. 그이는 애매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는데 꼭 소문을 듣고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입으로 먼저 그런 소문이 퍼졌다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불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이니 그이가 들었다고 해도 한 귀로 흘렸을 거라 믿었죠. 일주일 동안 아파트에서 별일이 없이 조용했습니다. 물론 제가 외출을 자제하기도 했고 아파트 주민을 보면 스치듯 빨리 지나쳐서 더러운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누군가 초인종을 울려서 나가봤더니 부녀회장과 방울 그리고 여러 아줌마들이 아파트 복도에 줄을 서 있더군요. 다들 무슨 일이에요?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반성이라도 하시나?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옥주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술집녀는 물러가라! 과거 세탁하고 순진한 남편 꼬셔서 우리 아파트에 들어온 년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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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깡패처럼 키워 동급생 아이를 쥐어팬 학부모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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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호 여자는 물러가라! 이젠 대놓고 마녀 사냥을 하려는지 옥주가 주민들을 데리고 와서 시위를 벌이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네. 옥주야, 너 지금 하는 짓이 허위사실 유포랑 명예훼손이야. 너 이러다가 경찰에 잡혀가도 괜찮겠어? 명예훼손? 이년아, 네가 훼손될 명예가 있냐? 그리고 내가 네 년이 술집 근처에서 일자리 받는 걸 봤는데 그걸 부정할 수 있어? 네가 술집 년이 아닌 증거를 대봐! 야, 너야말로 내가 술집에서 일하는 증거 가지고 와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네. 예나 지금이나 천박하고 멍청한 건 그대로구나. 네 아들이 불쌍하고 네 남편이 불쌍하다. 그리고 여기 나온 아줌마들 그렇게들 할 일이 없으세요? 부녀회장한테 잘 보이면 뭐라도 떨어지나요? 한심하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밥이나 차리세요.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더군요. 집으로 그냥 들어갈까 했지만 아줌마들이 철수할 것 같지 않아 제가 해결하기로 했죠. 아줌마들, 여기 있는 이옥주가 절 마녀 사냥한 걸 가지고 다들 이러시는 것 같은데 얘가 저한테 왜 이러는지 아세요? 옥주랑 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저는 고2 때 자퇴를 했습니다. 옥주가 저를 심하게 괴롭혀서 버티지 못하고 학교 때려치웠다고요. 인연이 저한테 무슨 짓 한 줄 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진단서 끄는 거 아직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현이 반성문이랑 사과문 쓴 것도 제가 보관하고 있고요. 아직도 절 괴롭히는 게 재밌어서 여러분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라고요. 대장놀이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허심탄회하게 소리쳤더니 아줌마들이 웅성웅성대더니 옥주에게 진짜냐고 묻더군요. 물론 옥주는 아니라고 잡아떼면서 계속 저를 술집년이자 아들을 깡패로 만드는 여자로 몰았습니다. 야, 김세라. 지금 고교 시절 이야기가 왜 나오는데? 지금은 니년 아들이 내 아들한테 한 짓과 네가 술집 거리에서 일자리를 받은 것에 대해 말하는 거잖아. 너의 추악한 짓을 낱낱이 밝히고 이 아파트에서 떠나! 정말 유치하고 한심해서 봐줄 수가 없다, 옥주야. 너 그러다 큰일 나. 고등학교 때 날 그렇게 괴롭혀놓고 또 이러고 싶니? 제발 그만하자. 마지막 경고니까 주민들 집에 보내고 너도 집에 가. 그리고 다시는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 내지 마. 소문인지 진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지. 우린 매일 너를 찾아와서 시위할 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옥주의 말에 주민들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제가 학폭 피해자라는 말에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줌마들을 비집고 제 남편이 걸어왔답니다. 제가 그이에게 말을 걸기 전에 옥주가 먼저 말을 걸더군요. 부장님? 박 부장님 맞으시죠? 이게 누구야? 이 과장이잖아. 자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네? 저는 부장님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랑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내 옆집에 사는 건 알고 있었어. 자네 인사기록부 봐서 알고 있었거든. 근데 내 아내랑 동창이라고? 네, 맞습니다. 친한 친구였어요. 그치, 세라야? 잠깐, 여보. 옥주를 알아? 인연이랑 같은 회사였어? 그 부산 다르지만 같은 회사였지. 옆집에 사는 걸 알리면 이 과장이 부담 가질까봐 비밀로 했지. 근데 여기 이웃들이 왜 모여 있는 거야? 뭐 멀리서 들어보니까 시위하는 것 같던데. 이 과장, 자네가 이 아파트 부녀회장이지? 여기 모인 이유가 뭔지 말해보게. 네? 그러니까 세라 아들이 제 아들을 심하게 때리기도 했고 세라가 술집에 다니는 여자라서 쫓아내려고 시위를 열었어요. 뭐? 내 아내가 술집을 다녀? 여보, 이거 개소리지? 개소리야. 내가 번화가에서 남자 계약주한테 일을 받으러 미팅 나갔는데 전현이 술집에 취직하러 왔냐고 지레 짐작하더니 소문낸 거야. 그리고 옥주 아들이 우리 아들 심하게 괴롭혔어. 그래서 태권도장을 보낸 거고. 그런 거였어? 들어보니 당신이 욕먹을 짓을 하진 않았는데. 게다가 고등학교 동창이나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지? 여보, 얘가 걔야. 내 고등학교 시절에 내 인생 지옥으로 가둔 년. 허구한 날 당신 때리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돈까지 상납받던 년? 맞아. 내가 이 년한테 예전처럼 숙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했나 봐. 그래서 날 괴롭히려고 이사다를 만든 거야. 그랬구나. 근데 여보, 이런 일 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말이야. 이 과장, 자네 이러는 거 큰 잘못인 건 알고 있나? 네? 네네.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부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사과는 나한테가 아니라 내 집사람한테 해야지. 여기 모인 모든 아줌마들 역시 제 아내에게 사과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게 해드릴 거예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확실하게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자 아줌마들은 모두 고개를 조아리며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했고 부녀회장이 선동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모든 아줌마들이 철수했고 옥주 하나만 남았답니다. 이 과장, 자네는 왜 사과를 안 하지? 미안해. 이 과장, 자네는 무릎을 꿇고 네 발로 기면서 사과를 해줘야겠어. 내 아내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약과일 거야. 네? 무릎을 꿇고 네 발로 기라고요? 이봐요, 부장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직급으로 저를 눌려버리는 거예요? 더러워서 사과 안 합니다. 그래? 자네 후회할 텐데 괜찮겠나? 괜찮고 말고요. 부장님이 저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이봐요, 부장님. 제 남편도 다른 대기업 부장이에요. 나는 직급으로 누리려는 게 아닌데. 알겠어, 그럼. 그만 들어가 봐. 내일 회사에서 보자고. 그러죠. 부장님 잘 들어가세요. 그리고 세라야.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두고 보자. 그렇게 옥주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이를 갈며 자기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제부터 제 인생의 지옥이었던 옥주한테 어떠한 복수를 해줄지 계획을 알려주더군요. 그이의 말을 듣고는 정말 엄청난 일이 터지겠구나 하고 놀랐답니다. 저는 남편을 믿고 알아서 해달라고 복수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이가 회사로 같이 가자고 아침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옆에서 구경이나 하라면서 재밌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죠.
여보, 여고 시절에 당신을 괴롭히던 그 여자가 어떻게 부서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 그리고 상처를 꼭 치유하길 바래. 근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걸 밝히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 그러라고 밝히겠다는 거야. 자, 그럼 먼저 이옥주 과장이 오부장이랑 바람난 사진이랑 동영상을 게시판에 올려야겠다. 제목은 소파 승진하려는 여과장으로. 옥주는 회사에서 직속 상사인 오부장과 오랜 시간 연인이었고 회사 내에서 은밀하게 바람을 피웠답니다. 한 직원이 증거를 가지고 인사팀장에게 전해줬는데 회사에서 쉬쉬하기로 하고 묻어버렸다네요. 그런데 제 남편이 그때 증거를 입수해서 터뜨릴 예정이었는데 어제의 일로 그날이 앞당겨졌답니다. 이윽고 회사 회의실로 옥주가 불려갔고 그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옥주는 자기 자리에 가서 짐을 싸 회사를 나갔답니다. 옥주는 저와 남편을 향해 노려보고 떠났습니다. 여보, 이게 복수가 맞지? 근데 똥 싸다 끊긴 기분이네. 당신도 참,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히네. 그럼 내가 여기서 끝낼 줄 알았어? 아직 2탄 남았으니까 기대하시라. 그이는 옥주가 저에게 한 짓에 10배로 갚아주겠다며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남편 손에는 한 뭉텅이에 종이가 있었는데 옥주가 오부장과 바람 피우는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설명하는 글은 회사에서 바람난 아줌마라고 써놨더라고요. 여보, 이거로 뭐 하려고? 설마 아파트에 돌릴 생각이야? 집집마다 붙여놓고 부녀회장이 어떤 여잔지 알려야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직접 안 해도 돼. 전단지 알바해주실 이웃 주민들 불렀으니까.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옥주와 어울리던 일진 아줌마들이 서 있더라고요. 아줌마들은 정신을 차리고 옥주와 손절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전단지를 건네주자 입산 아줌마들이 제대로 전단지를 돌리고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조금 쉬다가 저녁밥을 먹으려는데 옆집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뭔가를 깨부수고 작살내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아무래도 옥주의 남편이 그 전단지를 받고 회사에서 잘린 걸 알고 난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옥준의 집 현관 앞에서 싸움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떤 결과가 날지 궁금해서 현관문을 슬쩍 열고 구경했어요. 이윽고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옥주가 짐가방을 끌고 네 발로 기어 나오더군요. 온몸이 만신창이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옥주는 저를 발견하고 몸을 바로 세우더군요. 너 때문이야.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바로 너 때문이라고! 나 이제 이혼당하게 생겼어. 그뿐만 아니라 아들도 빼앗기고 위자료까지 물게 됐어. 또 상간녀로 고소까지 당했단 말이야. 그 말에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옥주야, 그거 참 딱하네. 불쌍하다. 이제 너도 예전의 나처럼 도망가야겠구나. 나 너한테 괴롭힘 당하고 학교에서 자퇴한 후에 살던 곳에서 도망쳤거든. 네가 나한테 한 짓이 끔찍해서 떠나야만 했었다고. 근데 이젠 네 차례네. 나한테 한 짓 고스란히 돌려받게 됐어. 하늘이 내린 천벌인가 보다. 그래서 죄 지은 놈들은 발 뻗고 잘 수 없는 법이야. 이게 지금 나를 가르쳐? 너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 흉내 내는 거냐? 니년이랑 니년 남편이 내 인생 망쳤다고? 그러게 누가 날 건드리래? 꼴 좋다. 아주 보기 좋아. 기념으로 너 면상 사진으로 남겨야겠다. 하나, 둘, 셋. 웃어. 이게 정말 돌았구나. 그래. 내 인생이 개박살 났는데 너 하나쯤은 내가 보내버리고 떠나야겠다. 오늘 내 손에 돼질 줄 알아. 옥주가 고함을 지르며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는 두 주먹을 들고 싸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윽고 주먹이 날아오자 살짝 숙여 피하고 옥주의 배를 뻑 소리가 나게 꽂아줬어요. 그렇게 고꾸라졌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저에게 들이대려고 하더군요. 이에 동네 아줌마들이 옥주의 등짝을 사정없이 갈기며 엄한 사람한테 분풀이하지 말고 아파트에서 꺼지라고 쌍욕을 오지게 했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걸 빼앗긴 채로 쫓겨나서 아파트 밖을 나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후 옆집에 살던 옥주의 남편은 이사를 떠났고 이혼 소송으로 옥주를 버렸다고 하네요. 옥주는 거의 전 재산을 전 남편과 바람피운 오부장의 아내에게 피해 보상을 했답니다. 또 회사에서 저지른 더러운 짓이 소문나서 다른 기업에 취직을 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룸을 얻어서 자전거로 배달 알바를 하며 입에 풀칠하며 연명하고 있답니다. 바람 피운 더러운 여자라서 자기 아들도 마음대로 못 보고 있어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랍니다. 옥주는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제 남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바람 피운 걸 동네방네 소문내고 전단지까지 돌렸으니 고소 대상이 충분했죠. 그런데 남편은 변호사를 대동해 제가 당한 걸 똑같이 맞고소를 했어요. 결국 큰 싸움이 될 것 같아 옥주가 먼저 고소 취하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 남편도 고소 취하를 했죠. 그렇게 끝이 난 건가 싶었는데 몇 주 뒤에 시장을 보던 중 옥주를 마주쳤어요. 옥주는 며칠 굶었는지 피골이 상접한 몰골이었습니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가만두지 않겠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야, 난 오래오래 살 거야. 너랑은 비교도 안 되게 행복하단 말이야. 너 알거지 된 건 들었는데 생각보다 심하구나. 아, 재취업도 힘든 상황이라더니 배달하는구나. 그래 이년아. 대기업에서 배달 알바로 한순간에 떨어졌어. 이게 누구 때문인지 더 말하지 않을게. 오늘 내 손에 넌 돼질 거니까. 옥주의 눈깔이 흰자만 보이면서 무섭게 뛰어오더군요. 그 순간 남편이 좋아해서 산 갈치를 꺼내 그년 면상에 갈겼습니다. 갈치가 옥주의 얼굴을 한 바퀴 감으면서 시원한 소리를 냈답니다. 저는 다시 갈치를 잡고 옥주 주둥이에 쑤셔 넣었어요. 그리곤 양손으로 뺨을 심벌즈 치듯이 갈겨줬습니다. 옥주는 구역질을 하며 시장 바닥에 쓰러졌는데 다시 달려들지 않고 바닥에 엎드려 청승맞게 질질 짜기 시작했어요. 내가 미안해 세라야. 잘못했어. 널 괴롭혀서 미안해. 그러니 날 그만 증오해. 천벌 받았으니까 그만 용서해줘. 용서는 모르겠고 천벌은 다 받았다고 생각할게. 불쌍하네. 얼른 배달이나 가라. 난 이만 간다. 저에게 공포 대상이었던 옥주는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되어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는 보지 못했답니다. 옥주는 학창시절에 저를 괴롭게 한 것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 재회하고 똑같이 대장놀이, 일진놀이를 하다가 생지옥에 가는 것으로 끝이 났네요. 여러분 중 저처럼 학창시절의 아픔으로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복수 이야기로 큰 위로가 됐길 바랍니다. 하늘은 분명히 존재하니 괴롭게 만든 것들은 언젠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되어 남편과 아들과 그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